2025년 9월 17일 일본 외무성이 나토에 긴급 공문을 보냈습니다. 나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70년 동맹국이 긴급 경고를 보냈던 거죠. 한국을 막아라. 로켓 발사를 저지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심지어 병력 투입까지 거론했죠. 유럽 각국이 흔들렸습니다. 미국이 압박했죠. 동맹을 지켜라. 32년차 나토 분석관.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동맹을 지킬 것인가? 진실을 밝힐 것인가? 그리고 47일 뒤 세계를 향한 발표가 나왔죠. 대한민국 정보 신뢰도 A등급. 아시아 최초입니다. 나토 32개국 중 단 7개국만 받는 최고 등급이었죠. 반면 경고를 보낸 그 나라는요? 재검증 필요. 등급조차 없었습니다. 동맹 70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거짓말을 했고 누가 진실을 말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0명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나토 본부가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3장. 70년 동맹이 이 3장의 경고문으로 심판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크라우스입니다. 나토 정보분석국 수석 고문이죠. 32년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소련 붕괴도 테러와의 전쟁도 크림 위기도 모두 봤죠. 하지만 동맹국이 동맹국을 고발하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브뤼셀의 가을은 차가웠습니다. 나토 본부 유리창 너머로 회색 하늘이 보였죠. 2025년 9월 17일 오전 9시. 일본 외무성에서 긴급 공문이 도착한 순간 말입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 발사체 및 위성에 대한 긴급 제재 요청이었죠. 저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일본이 한국을 제재하라고 요청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리호 3단 재진입 각도 34.7도 확인. 대륙간탄 도미사일 전용 궤적과 일치. 즉각적인 국제 사찰 요구함. 34.7도라고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32년 경력이 제게 속삭이고 있었죠. 뭔가 잘못됐다고 말입니다. 일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요구가 더 충격적이었죠.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를 나토가 직접 저지할 것을 요청함. 필요시 나토 병력 투입도 고려 바람. 병력 투입이라고요? 동맹국의 우주 발사를 막기 위해 군대를 보내자는 겁니까?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세 번째 공격은 더 교묘했습니다. 아리랑치로 해상도 0.3m. 명백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4일 전 긴급 제재 필요. 일본은 한국의 모든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로켓도 위성도 심지어 발사 일정까지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이상하게 느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데이터였습니다. 34.7도라는 각도. 저는 그 숫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ICBM의 재진입 각도는 보통 20도에서 30도 사이죠. 34.7도는 존재하지 않는 각도였습니다. 저는 즉시 유럽 우주국 전문가 소피를 불렀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냉철한 궤도 분석가였죠. 그녀는 일본 보고서를 단 5분 만에 훑었습니다. 크라우스, 이거 이상해요. 소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누리호 3단은 재진입을 하지 않았어요. 태양동 기궤도에 진입했거든요. 재진입 각도라는 게 애초에 성립하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일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70년 동맹국이었습니다. 나토의 핵심 파트너였죠. 그들을 의심한다는 건 제 경력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47일간 나토는 침묵했습니다. 일본 대사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죠. 언제 답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을 지지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맞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2025년 11월 3일 47일 만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명의 기자 앞에서 말이죠. 찢어진 종이 3장을 연단에 내려놓습니다. 탁! 그 소리가 본부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7일 동안 나토가 침묵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가 들렸죠. 기자들의 숨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그리고 제 심장 박동 소리까지 말입니다. 일본의 보고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순간 본부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34.7도라는 재진입 각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리호 3단은 재진입 자체를 하지 않았거든요. 로이터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죄라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숨긴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죠. 실패한 발사 기록까지 말입니다. BBC 기자가 외쳤습니다. 그럼 일본이 조작한 겁니까? 저는 찢어진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이 47일 동안 한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숨기지 않는 나라를 말이죠. 기자석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브뤼셀의 밤은 고요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32페이지 일본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날이 9월 17일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공문이 처음 도착한 날 말이죠.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럴싸했습니다. 그래프도 수식도 사진도 모두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함이 쌓여갔습니다. 34.7도라는 숫자. 저는 그 부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소피에게 전화를 걸었죠. 소피,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와주겠습니까? 5분 뒤 소피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묵묵히 읽기 시작했죠.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크라우스, 이거 말도 안 돼요. 소피가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34.7도는 존재할 수 없어요. 누리호 3단은 고도 700km 태양동 기궤도에 진입했거든요. 재진입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 우주국 추적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미 확인했어요. 누리호 3단은 지금도 궤도를 돌고 있어요. 재진입 각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이 숫자를 조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누리호 1차 발사 실패 보고서. 158페이지 전체가 공개되어 있었죠. 실패 원인, 사진, 도면, 재설계 과정까지 모두 말입니다. 저는 소피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군사급 기술이라면 절대 공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소피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투명성의 극치예요. 저는 보고서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헬륨 탱크 고정 구조 오류, 산화제 공급 라인 결함. 모든 게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있었죠. 과연 어느 나라가 실패까지 이렇게 공개할까요? 소피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바로 그날 오후 일본 대사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다나카 대사였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크라우스 고문, 우리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차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죠. 70년 동맹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이 아닙니다. 검증이죠. 다나카 대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재진입 각도 계산 방식은 기밀입니다. 공개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기밀이라면 검증할 수 없습니다. 검증할 수 없다면 그건 과학이 아니죠. 일본을 믿지 못하신다는 겁니까? 데이터를 믿습니다. 일본이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다나카 대사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일본 H3 로켓 자료를 검색했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H3 1차 발사 실패. 2023년 3월 7일. 하지만 일본 웹사이트엔 단 2줄만 있었습니다. 발사 실패. 원인 조사 중. 2년이 지났지만 자세한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패 4개월 만에 158페이지 보고서를 공개했죠. 저는 두 나라의 차이를 메모했습니다. 일본 다시 숨긴다. 한국 다시 공개한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왜 숨기는 나라가 공개하는 나라를 공격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나토 본부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어두웠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70년 동맹. 하지만 70년이 진실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까? 저는 다시 한국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158페이지 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우리는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실패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를 믿어야 하는지 말이죠. 숨기는 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인정하는 자.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새로운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소피가 밤새 정리한 한국과 일본의 발사 기록 비교표였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리호 발사 기록.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4차례. 성공률 75%. 일본 H3는 2차례 발사에 1차례 성공. 성공률 50%였습니다. 저는 소피에게 물었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유럽 우주국 독자 추적 데이터예요. 조작할 수 없죠.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앞지른 겁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 H3 실패 원인. 저는 깊이 파고들었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자료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기밀이라는 단어만 반복되고 있었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엔진 점화 시퀀스, 헬륨 탱크 설계도, 심지어 실패한 부품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이건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교과서였죠.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크라우스 고문입니까? 미국 국방부 브래들리 부장입니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일본 문제로 전화드렸습니다. 우리 동맹을 흔들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동맹을 흔드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찾고 있을 뿐이죠. 진실이요? 크라우스 고문, 70년 동맹이 진실 아닙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브래들리가 계속 말했죠. 일본을 지지하십시오. 그게 나토를 위한 길입니다. 데이터가 일본을 지지하지 않는데요. 데이터보다 동맹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32년 경력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하기로 말이죠. 오후 3시 새로운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다시 일본이었죠. 이번엔 아리랑 7호였습니다. 대한민국 아리랑 7호 위성, 해상도 0.3m. 명백한 군사정찰 스펙. 나토의 즉각적인 제재 요구. 발사 4일 전이었습니다. 일본은 시간 압박까지 걸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군사위성 IGS 시리즈. 해상도가 0.5m급이었습니다. 한국보다 낮은 성능이었죠.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의 군사위성은 기밀이라 숨기면서 한국의 상업위성은 군사용이라 제재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중잣대였습니다. 저는 소피를 다시 불렀습니다. 아리랑 7호 실제 스펙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프랑스 기아나 우주센터 추적망을 쓰면 가능해요. 남극 트롤 기지까지 연결하면 정확한 측정이 되죠. 그럼 시작하십시오. 일본이 거짓말하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한국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숨겼죠. 그날 저녁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누리호 기술 보고서, 아리랑 위성 스펙, 발사 성공 기록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실패를 공개했습니다. 일본은 모든 실패를 숨겼죠. 한국은 데이터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기밀로 침묵했습니다. 누가 더 신뢰할 만합니까?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숨기는 자 대 공개하는 자. 일본 대 한국. 답은 명확하다. 밤 11시 책상 위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브래들리였습니다. 크라우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일본 편을 드십시오.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데이터 편이죠. 그럼 경력을 잃을 겁니다. 경력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 숫자가 말할 차례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576km 위 궤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떠 있었죠. 그 위성이 곧 진실을 보여줄 겁니다. 일본의 거짓말을 찢어버릴 진실을 말이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본 보고서 32페이지. 저는 그것을 찢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거짓말은 여기서 끝이다. 브뤼셀에서 인천까지 11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들 수 없었죠. 일본의 보고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오전 9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소피와 미국 국방부에서 파견된 제임스 하야도 함께였죠. 제임스는 처음부터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크라우스, 우리가 정말 한국까지 와야 했습니까? 직접 봐야 합니다. 데이터만으론 부족하죠. 제임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 고흥까지 다시 4시간.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론 한국의 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산과 들판, 그리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오후 2시 나로우주센터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해안가 언덕 위에 솟은 발사대. 거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발사대를 올려다봤죠. 생각보다 큽니다. 소피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정문에서 한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창수 단장이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자였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 단장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엔지니어의 손이었죠. 안내하겠습니다. 기밀구역 포함해서 전 구역 공개하겠습니다.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기밀구역까지 공개한다고요? 그럼 다른 나라가 베끼지 않겠습니까? 박 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에게 숨길 것은 없습니다. 신뢰로 승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32년 동안 이런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 방문지는 관제실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단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1차 발사 실패했습니다. 헬륨 탱크 고정 구조에 문제가 있었죠. 화면에 3D 도면이 떴습니다. 파손된 부품 사진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변경 전후 비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모든 게 투명했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공개하는 게 정상입니까? 박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기면 신뢰를 잃습니다. 저희는 신뢰로 승부하고 싶습니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무겁게 들렸죠. 두 번째 방문지는 엔진 시험장이었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이 거대한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 단장이 엔진을 가리켰습니다. 일본 보고서에서 러시아 모방이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우리 엔진은 가스 발생 사이클입니다. 러시아 RD 계열은 다단 연소 사이클이죠. 구조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소피가 즉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유럽 우주국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죠. 확인됐어요. 완전히 다른 설계예요. 일본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일본 다시 러시아 의존. 한국 다시 독자 설계. 대비가 명확했습니다. 저녁 6시 박 단장이 우리를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우주센터 내부 게스트하우스였죠. 내일 새벽 1시 13분 발사입니다. 푹 쉬십시오. 박 단장이 떠난 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크라우스, 일본이 틀렸다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틀렸는지 아닌지는 내일 하늘이 답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발사대가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져 있었죠. 밤 11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발사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내일 새벽. 저 로켓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공하면 일본의 거짓이 드러나죠. 실패하면 일본의 승리입니다.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소피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크라우스, 못 주무세요? 당신도 그런 것 같은데요. 소피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웃음이었죠. 내일이 중요해요. 누리호가 성공하면 일본 보고서는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가 옳았다는 게 증명되죠. 두렵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소피가 떠난 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발사대 조명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밤새 점검하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숫자를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연료 압력, 산화제 온도, 엔진 상태. 모든 숫자가 정상인지 점검하고 있겠죠. 저도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32년간 숫자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숫자를 믿고 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1시간 13분 뒤면 진실이 밝혀집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답해주길. 새벽 1시.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가득했죠.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소피, 제임스와 함께 뒤쪽 관찰석에 앉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발사대가 보였죠. 조명 아래 서 있는 누리호. 47m 높이의 하얀 로켓이었습니다. 박 단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관제실 불이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죠. 10분 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분 전. 소피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럽 우주국 실시간 추적 화면이 떴죠. 1분 전. 관제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30초. 제 손이 떨렸습니다. 10, 9, 8. 숫자가 줄어듭니다. 제 심장 박동도 빨라졌죠. 3, 2, 1. 점화. 순간 화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청난 화염이 분출됐죠. 발사대 전체가 불빛에 휩싸였습니다. 26. 누리호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염 기둥이 지면을 때렸죠.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로켓이 가속합니다. 점점 빨라지죠. 하늘로 더 높이 구름을 뚫고 올라갑니다. 일단 분리 정상. 소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조했지만 떨리고 있었죠. 화면에서 1단 부스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깔끔했습니다. 페어링 분리 정상. 로켓 선단부가 열렸습니다. 위성을 보호하던 덮개가 좌우로 갈라졌죠. 2단 분리 정상. 제임스가 커피잔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3단 연소 시작.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3단 엔진이 파란 불꽃을 뿜어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도 연소가 계속됐죠. 고도 600km 도달. 속도 초속 7.8km.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숫자가 정상이었습니다. 857초. 주의성 분리. 화면에서 위성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말입니다. 관제실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죠. 큐브 위성 사출 시작. 12기의 작은 위성들이 하나씩 발사됐습니다. 화면에서 작은 점들이 흩어지는 게 보였죠. 소피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유럽 우주국 추적 신호 잡혔어요. 궤도 계산 중입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소피의 표정이 변했죠. 크라우스. 말하십시오. 궤도 정확도 99.87%예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미 3번 확인했어요. 99.87% 맞습니다. 제임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소피가 대답했습니다. 스페이스X급 정확도예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작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큰 소리로 기뻐하지 않았죠. 그저 서로 조용히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이런 침착함을 가질 수 있다. 박 단장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일본의 주장이 맞았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박 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제임스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사대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말입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죠. 새벽 3시. 관제실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사대를 올려다봤습니다. 텅 빈 발사대. 하지만 그 위에선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소피가 옆에 섰습니다. 일본 보고서는 이제 끝이네요. 그렇습니다. 34.7도라는 거짓말도 러시아 모방이라는 주장도 모두 끝입니다. 한국이 증명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겼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말입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건 11월 2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죠. 책상 위엔 새로운 공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일본이었습니다. 아리랑치로 긴급 제재 요청. 0.3m 해상도는 명백한 군사정찰 스펙. 나토의 즉각적 개입 필요. 일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리호로 실패했으니 이번엔 아리랑치로로 공격하는 겁니까?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독일 외교부, 프랑스 국방부, 이탈리아 우주청. 모두 같은 말을 했죠. 일본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오후 3시. 미국 국방부 브래들리 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크라우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공격하는 게 자네 일인가? 일본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힌 거죠. 진실? 자네 경력, 이렇게 끝내고 싶은가? 저는 침묵했습니다. 브래들리가 계속 말했죠. 일본은 70년 동맹이다. 한국은 아직 시험대 위에 있어. 자네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나? 제 경력은 진실 위에 세워졌습니다. 거짓 위에 쌓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일본 편을 들어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32년 경력. 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경력보다 진실을 말이죠. 저녁 7시. 소피를 불렀습니다. 아리랑치로 검증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프랑스 기아나 우주센터 추적망을 씁니다. 남극 트롤 기지, 아프리카 추적소까지 전부 연결하십시오.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스트 타깃은 무엇으로 할까요? 지상 구조물로 하십시오. 측정 가능한 것으로 말입니다. 알겠어요. 시작할게요. 소피가 떠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압박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일본 편을 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 편이었습니다. 밤 11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이었죠.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 일본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자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에서 온 엔지니어입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복도에서 이야기하긴 곤란합니다.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죠.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실입니다. 그가 USB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일본이 나토에 제출한 보고서는 거짓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죠.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회의록, 내부 보고서, 삭제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H3 1차 발사 실패 실제 원인 2단, 엔진 점화 시퀀스 오류, 소프트웨어 검증 생략, 일정 압박으로 인한 조기 발사. 일본이 숨긴 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나토 제출용 보고서 수정 지시 자국 군사위성 정보 전체 삭제, H3 실패 원인 부분 전체 삭제. 조작의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파일. 회의록이었습니다. 한국 누리호 성공 시 일본이 역전당함. 나토를 이용해 한국 발사를 견제할 것. 우리 군사위성 정보는 반드시 숨긴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일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과학자죠. 과학은 정직해야 합니다.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는 건 과학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걸 알면 저는 끝입니다. 하지만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과학자일 뿐입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사라졌죠.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일본의 조직적 공작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건 단순한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공작이었습니다. 한국을 짓밟기 위한 조직적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소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회의. 중요한 증거 확보했음.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확신이 타오르고 있었죠. 이제 끝이다. 일본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난다. 12월 2일 새벽. 저는 프랑스 기아나 우주센터에 있었습니다. 유럽 우주국 본부였죠. 소피와 함께였습니다. 아리랑치로 발사일이었습니다. 관제실은 고요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발사대가 보였죠. 베가시 로켓. 하얀 동체가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일본의 거짓을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기회였죠. 소피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추적망 전 구간 준비 완료했어요. 남극 트롤 기지, 아프리카 추적소 모두 대기 중이에요. 테스트 타깃은 설정했습니까? 네. 지상 구조물 3개로 설정했어요. 측정 가능한 것들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죠. 누리호 발사 이후로 그의 태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유럽 우주국 관제관의 목소리였습니다. 10분 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분 전. 스크린 속 로켓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0, 9, 8. 숫자가 줄어듭니다. 3, 2, 1. 점화. 화염이 분출됐습니다. 엄청난 빛이 화면을 채웠죠. 로켓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륙 확인. 베가시가 가속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갔죠. 빨라졌습니다. 더 빨라졌습니다. 1단 분리 정상. 2단 분리 정상. 페어링 분리 정상.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3단 분리 정상.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44분이 흘렀습니다. 가장 긴 44분이었죠. 위성 분리. 소피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신호 잡혔어요. 고도 576km. 태양동 기궤도. 상태 전부 정상이에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1시간 뒤, 남극 트롤 기지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첫 교신 성공. 영상 데이터 전송 시작합니다. 소피의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지상 구조물 사진이었죠. 선명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소피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들렸죠.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소피의 손이 멈췄습니다. 크라우스. 말하십시오. 측정 결과 0.28m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28m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0.01m. 유럽 우주국 기준으로 최상위 성능이에요. 관제실이 술렁였습니다. 100명 가까운 연구원들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0.3m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0.28m라는 겁니까? 맞아요. 일본 주장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제임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럼 일본 IGS 위성은 어떻습니까? 소피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본 군사위성 IGS 시리즈. 해상도 0.5m급이에요. 한국보다 훨씬 낫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일본은 자기들 0.5m 군사위성은 숨기고 한국 0.28m 상업위성을 제재하라고 요구한 겁니까?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중잣대예요. 명백한 이중잣대죠. 저는 제임스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누가 거짓말했고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제임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전 세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BBC 한국 아리랑 7호, 세계 최고 상업급 해상도 0.28m 기록. CNN 일본 주장 반박됐다. 한국 위성 성능 예상 초과. AFP 유럽 우주국 공식 측정. 한국 위성 최상위 등급. 로이터 일본 군사 위성보다 우수한 한국 상업 위성. 한국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죠. 저는 소피에게 말했습니다. 보고서 작성하십시오.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내일까지. 기자회견 준비해야 합니다. 소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자회견요? 네. 이제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 거짓말했는지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USB를 다시 봤습니다. 일본 엔지니어가 준 증거였죠. 회의록, 삭제된 문서, 조작 지시.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공개하기로 말이죠.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576km 위 궤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떠 있었습니다. 0.28m 해상도로 지구를 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찢어버렸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브래들리였습니다. 크라우스, 들었나? 한국 위성 성능 말이야. 들었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일본이 거짓말했군. 저는 놀랐습니다. 브래들리가 인정하다니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기자회견합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지지하네.
진실이 이겨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12월 4일 오전 10시. 나토 본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200명 넘는 기자가 자리를 채웠죠.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처음 봤던 찢어진 일본 경고문 3장을 들고 말이죠. 47일 동안 나토가 침묵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관제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일본의 보고서는 거짓이었습니다. 소피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유럽 우주국 추적 데이터가 떴죠. 첫 번째, 재진입 각도 34.7도. 이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리호 3단은 태양동 기궤도 97.8도로 진입했습니다. 재진입 자체가 없었죠.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두 번째, 엔진 기술 러시아 모방. 한국 75톤 엔진은 가스 발생 사이클입니다. 러시아 RD 계열은 다단 연소 사이클이죠.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로이터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일본이 조작한 겁니까?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가 양심으로 보낸 내부 문서입니다. 스크린에 회의록이 떴습니다. 한국 누리호 성공 시 일본 역전 위험. 한국 발사를 나토가 막아야 한다. 우리 군사위성 정보는 숨긴다. 기자석이 폭발했습니다. 플래시가 멈추지 않았죠. 세 번째, 아리랑치로 0.3m 군사위성 주장. 유럽 우주국 공식 측정 결과 0.28m였습니다. 일본 군사위성 IGS는 0.5m급이죠. 누가 진짜 군사위성입니까? CNN 기자가 외쳤습니다. 일본이 자기 군사위성은 숨기고 한국을 제재하라고 요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중자 때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나토의 결정입니다. 화면에 2줄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A등급 정보 신뢰국. 나토 32개국 중 7개국만 보유. 데이터 투명성 최고 수준. 일본 다시 재검증 대상. 제출 데이터 불일치. 투명성 부족. 군사정보 은폐 의혹. 전 세계가 숨죽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토는 동맹의 길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평가하죠.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BBC 한국 나토 A등급, 일본 재검증 충격. CNN 데이터 투명성에서 한국이 세계를 이끌었다. AFP 70년 동맹 흔들리다. 한국은 환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침묵했죠. 그날 밤 제임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크라우스, 나도 이제 두 눈으로 보겠습니다. 정치를 넘은 진실을 말이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브뤼셀의 밤. 나토 본부 창밖으로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은 찢어졌고 진실은 하늘 위 576km 궤도에서 증명됐습니다. 한국은 숨기지 않았고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믿게 됐죠. 책상 위에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만든 파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